유교 문화와 관련된 어떤 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왜 신라시대 때 산성을 부수는 돈으로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라 그것도 못만. 논란이 일자 문경 씨는 오늘 나머지 구간에서는 성곽 교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마디 꼭 하자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권고사직으로 물러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보다는 조심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박모 행정관은 지난달 인사비서관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아 알고 지내는 여성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을 댄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목사 출신인 박 전 행정관은 돈을 빌려준 교인은 동업자로서 사업 자금을 댄 것일 뿐이라면서 차용 증서까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하고는 잘 상관없는 거고요. 네, 청와대 근무한 것과 상관없고.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위가 돈을 빌리는데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사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일하다 퇴직한 별정직 행정관은 모두 9명.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명백하게 개인적 비위 문제로 물러난 사람은 박 전 행정관 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적지 않은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최근 경제 사정 때문에 서울 여기저기에 노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숙자의 경계로 몰려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점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깊은 시간 서울역 대합실. 열차 승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대합실 의자는 노숙자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서울역 지하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상자를 접어 잠자리를 준비하고 일부는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출구 공사장은 밤이면 아예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겨울의 문턱에 다가오면서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합실이나 지하보도 등에는 다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 못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지금 5일 됐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 현장 나가는 사람만 나가죠. 우리같이 뜨내기는 일 못해요. 자정 무렵 서울 을지로 입구역. 심야에 무료 급식을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노숙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옷차림이 말끔한 사람도 눈에 띄입니다. 노숙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당 배달 일을 하던 문모 씨는 배달 일이 끊긴 뒤 방값을 아끼려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2달째 방세를 못 내 하루 한 끼 먹는 유일한 식사를 이곳 무료 급식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이래갖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생각하죠. 근데 막상 또 그게 배는 고프고 하니까. 길 가다 노숙자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중년의 남성.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사업에 손을 댔다가 고환율로 실패한 지금은 노숙자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순간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 어느 때로는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더라고요.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48살 윤모 씨.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용접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긴 했지만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노숙 생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감이 줄고 갖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 떨어져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 노숙하시는 걸 아세요? 모르죠. 그렇게 대량으로 생각 안 해봤죠. 겨울철이라 용접일이 없잖아요.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3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